이 시작되어야 될 시간인데요. 부원장님, 제가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10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전북연구원에서 이제 해양수산 분야와 항만물류 분야 그리고 수출입 관련된 연구를 맡고 있는 나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맞았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회의를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17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17명의 자녀 중에 11개의 자녀에게만 선택되는 곳이 바로 바다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바다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오늘 뜻깊은 발제를 주고받고 하는 이 공유의 장이 마련돼서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바다는 조금 다르구나,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복잡하기보다는 약간 좀 여유로움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바다가 되게 조용하고 그다음에 좀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중심으로 해서 듣다 보면 지금까지 했던 부산, 경남, 울산, 그다음에 인천과 조금 다른 그런 관점에서의 시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의 시작은 사실 해양도시의 디지털 트윈과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와 그리고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국가경제가 침체되는 이 위기 속에서 극복해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하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많은 사업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좀 검토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검토되지 않았지만 지금 또 제가 이걸 또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발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14개의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군산시,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 고창군 4개 시군이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수산업이 있어서 64개의 어촌계가 있고요. 42개의 어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업항은 조금 부족한데요. 군산항이라고 하는 전라북도 유일의 수출입 관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제2차 신항만 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있듯이 새만금 지역에 새만금 신항만이 조성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면 새만금이라고 하는 곳,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해양수산 뉴딜 사업에 대한 검토인데요. 사업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면 시간도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봤더니 수산업 부분에서는 역시 스마트 양식, 디지털 양식 부분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양수산 쪽에서는 약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열세일 수 있는데 내수면 쪽에서는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수면에서 갑각류를 스마트 양식 방식으로 기르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을 그런 사업들을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항만물류 분야에는 아까 부산, 또 울산, 인천을 보셨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항만물류 쪽보다는 조금 핵심 사업이라고는 볼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국책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업은 아직 한국판 뉴딜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출 통합 지원센터를 이번에 올 11월 4일 날 출범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고 하면 수출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지역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이 분야에서도 결국에는 항만물류를 통해서 수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또 많은 스마트 사업이 도입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신산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단지가 새만금 지역에 국가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관련된 신기술이 저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촌은 어촌 관광이라는 트렌드 때문에 관광 트렌드에 새로운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부산에 와서 광안리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뜬 바닷가가 고창 90호 해수욕장이라고요. 되게 여유롭고 넓은 해안가가 있으며 그다음에 드넓은 명사십리의 해변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전통적인 관광 트렌드에서 좀 조용하고 한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그 부각됨에 따라서 이제 갯벌에 특화를 시켜서 갯벌과 어촌 뉴딜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빌리지 구축 사업 등을 통해서 전라북도는 해양수산 분야의 뉴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좀 검토를 해보고 다른 시도권도 좀 살펴보니까 바다라는 자원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대부분 해양수산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비 예산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경쟁이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자체별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타 지역과의 경쟁이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에 17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 간에 서로 싸우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화 요소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한번 제안해보는 그런 좀 시도를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그야말로 제 개인적인 연구자의 견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이제 지능형 항만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좀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일반 부두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군산항은 일반 부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 사업에서 성과로 제시가 된 부분을 군산항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첫 번째 카드를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카드는 전라북도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차원에서 17명의 자녀들 싸우지 말고 식품 수출은 전라북도가 한번 주도적으로 해봐 라는 일종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도입부에서 스마트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콜드체인 기술입니다. 콜드체인 기술에 대해서 식품물류, 신선물류와 연계해서 또 하나의 경쟁력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카드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존재를 떠올려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결국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집약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공간적 배경으로 전라북도 유일한 수출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산항을 생각해 봤습니다. 개항 122주년이나 된 아주 전통 있는 항만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화 수요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군산항이라는 하고 있는 그 공간에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 개발의 성과를 도입하고 이 지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콜드체인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지역 수요의 카드를 한번 결합을 해봤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보편적 기술을 끌어온다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전라북도 여건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해서 결합을 시키자. 그 결합을 시킨 공간이 바로 군산항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전라북도의 군산항의 그 물동량을 보면 식품 수출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고 전국 최초로 주 6항차 카페리 운항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과 이러한 신규 제안들이 결합이 된다면 새로운 먹거리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선 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산업 발전, 그러니까 농축수산업과 가공산업과 식품산업 등의 연계 발전이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콜드체인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전 세계적인 표준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식품 수출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면 이걸 주도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와서 국가 경제에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효과를 담았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검토해 본 결과 해양수산 분야의 뉴딜 사업은 좀 유사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발굴 사업 간의 결합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전라북도와 같이 기존에 이제 큰 허브 항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의 여건을 맞춰서 이렇게 대정부에 질의하고 또 국책 연구기관 가지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제안을 한 그런 기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고민을 좀 구체화해서 여기 오늘 참여해 주신 또 11개 시도의 또 대표격이신 그 연구자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고민해서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전라북도는 이렇게 한번 새로운 방향을 찾았구나. 또 이제 그런 새로운 아이템들 간에 교류를 하면서 더욱더 해양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